알면 좋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것들을 지금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1997년에 대한민국이 IMF를 겪었다는 말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활동 중심축에 있는 오늘날의 세대들은 그때의 처참했던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어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IMF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입니다. 나라의 경제 감시 및 자문과 재정 지원을 하는 세계기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왜 IMF의 SOS 구조를 요청하게 된 것일까요? 이는 당시 대한민국이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고갈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에 갚아야 할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빌려온 자금이나 채권 그리고 생산을 하기 위해 수입해야 하는 원자재도 모두 달러로 지불해야 하는데 달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달러를 수혈할 긴급 구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IMF와의 협상을 통해 긴급 구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던 달러가 고갈된 경위를 살펴보면 호황을 누리던 동남아 국가 경제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이완, 홍콩 순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들 국가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급기야 그들의 화폐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이 그 다음 순일 거란 생각으로 1997년 10월 한 달 동안 5,400억 불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국내 은행은 기업에게 많은 돈을 대출해 주었는데 갑자기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부도가 나거나 법정 관리 신청을 하게 되자 해외 은행들은 불안해서 투자금을 보통 만기가 되면 기간을 연장하는 게 통상인데 만기가 된 채권을 연장해 주지 않고 국내 은행의 투자금을 계속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기업도 국내 은행들도 달러를 수급하기 위해 1997년 11월 19일 외환이 거래되는 대한민국의 주요 은행 및 외환은행, 금융투자사, 외환딜러의 문을 두드렸지만 개장하자마자 10분 만에 외환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많고 팔려는 사람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달러는 더욱더 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있다고 해도 이제는 더 높은 가격으로 달러를 사야 되는 기업으로서는 경제활동이 사실상 마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목숨을 버린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달러를 주고 석유와 원자재를 수입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니 공장이 문 닫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1997년 한 해만 해도 한보그룹, 산미그룹, 진로그룹, 대농그룹, 한신공영이 부도를 맞았고 기아 자동차는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대기업이 이 정도이니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2만 5천 개의 기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많지 않았던 외환 보유고도 달러를 내주자마자 동인하고 그마저도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현저하게 부족했던 근본적 이유는 도대체 왜일까요?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 수지에 근거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한민국과 외부 세계 간의 모든 금융 거래가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더 간단히 설명하면 기업이 갚아야 할 달러는 많은데 수출이 잘 안 돼서 달러를 못 벌어들인 것입니다. 국가의 외환 보유가 제로인 상태에서의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태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상할 수 없을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IMF를 통해 구제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IMF는 구제 조건으로 대한민국 경제 구조 개혁, 재정 건전화, 외환 시장 안정화 등의 국내 정책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IMF가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치욕의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1998년 1월에 IMF와의 구제 프로그램이 최종 협상되었고 대한민국은 이를 통해 단계별 긴급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IMF는 경제 신탁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자금은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은 이 사태를 처음 겪는 것이라 얼떨떨했지만 이렇게 가혹하고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IMF가 환율 상하선을 폐지하여 환율이 완전 자율이 되다 보니 1달러당 1,200원 하던 것이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평소에 갚아야 할 채무를 2배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국가 신용등급은 투자 부적격 국가로 찍혀서 10등급이나 하락했고 더 이상 해외 투자는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멀쩡했던 국가를 국제금융위기에 직면하게 하는 것은
이들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앉아서 2배로 챙길 수 있는 조건이 저절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연일 외신 보도는 대한민국을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보도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고 끝이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조금씩 보이는 반전이 생겼습니다. IMF의 무방비 상태였던 국민들은 달러가 부족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그 짧은 지식에도 신박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각 가정에 한 개라도 가지고 있는 돌반지 같은 금을 모아 달러를 만들어 보자는 발상이었습니다. 금은 국제 시세로 정해져 있고 언제든 내다 팔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달러로 받으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는 순수한 국민의 자발적인 모금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의 금 한 돈 3.75g이 35달러였습니다. 금 1,000톤이면 100억 달러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약 3,000톤이 있는 것으로 짐작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1997년 12월 25일 KBS 9시 뉴스에서 이 소식을 알리고 금 모으기를 해보자고 독려했습니다. 1월 5일 주택은행에 창구를 마련하고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시작 하루 만에 4만 5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끝도 없이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렸다 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어느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끼고 있던 금반지를 내어주니 손이 허전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할머니는 모두가 배가 고픈데 손에 끼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어느 분은 아버지의 유품인 금으로 만든 훈장까지 기꺼이 내주었고 해외에서는 동포들로부터 달러를 국내에 송금을 해주는 가슴 뭉클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고자 금 모으기 운동을 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사랑은 세계 전역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IMF 담당자도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채무 조정 협상을 했지만 어디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처럼 스스로 국가를 살려보려고 애쓰는 모습은 처음 겪어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도 아닌 절박한 위기의 당사자들이 매달려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성을 높이 샀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IMF로부터 금융구제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공장이 문을 닫게 됨으로 해서 한 집안의 가장이 집에 눌러앉는 실업자가 무지개 수로 늘어나자 정부는 근로 능력이 있고 없고 묻지 않고 일정한 금액, 정부가 책정한 최저생계 이하의 소득이면 보조금을 지불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1998년 1월 IMF의 긴급 지원 자금의 시작으로 처참했던 국가 위기는 드디어 1998년 12월 18일 18억 달러를 첫 상환하는 기염을 보였고 1988년 12월 30일 10억 불을 2차로 상환하고 1999년 9월 8일 135억 불을 조기 상환하면서 1999년 12월 24일에 IMF로부터 받기로 한 15억 달러는 거부하면서 오히려 2001년 8월 23일 마지막 남은 1억 4천만 달러를 조기 상환하면서 마침내 세계적으로 이례 없는 45개월 만에 구제금융 전 금액을 조기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의 본보기가 되고 부러움을 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대한민국의 제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K 콘텐츠는 국가의 소프트 파워로서 국가의 경제에 외화를 벌어들이는 매우 중요한 분야도 설렵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과 함께 더 투명성 있는 구조를 만들어 더 나은 미래를 희망과 꿈이 아닌 현실로 계속 나아가도 있는 것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역동적 무역 규모는 전 세계 6위를 시작으로 끝없이 위로 치고 달려갑니다. 한마음으로 뭉친다는 것, 국민이 한 목표를 바라보며 뜻을 같이하며 미래로 향하는 것은 진정한 대한민국 정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좌파 우파하며 양극으로 나눠져 살만하니까 딴짓한다는 오해를 듣지 않게 상대방을 헐뜯고 끌어내리고 양심을 저버리는 부끄러운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경제와 국민의 살림살이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이 여러분의 본분임을 강조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4천억 달러, 약 4조 달러였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주로 국가의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고 외환 시장의 불안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는 외국 통화와 금융 자산의 총액을 말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IMF 외환위기를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겨낸 것을 조금이라 이해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